네,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저자 정선용입니다. 벌써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2020년이니까 만 4년이 이미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 4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직장 생활과 퇴직 이후에 퇴직 생활하고 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에 내가 직장 생활을 다시 했다 그러면 40의 직장 생활을 다시 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0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식을 내 삶을 보다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담아내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여러분들이 40대 직장인이거나 50대 지금 퇴직자라고 그러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얘기들을 갖다가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힌트를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사소하고 소소한 거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들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투자 이전에 40대 직장인과 50 이후에 퇴직자가 퇴직 생활하는 것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플레이 그라운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플레이 그라운드가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닙니다. 운동장은 완전히 달라요. 비유로서 그냥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직장 생활은 축구 같은 단체전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퇴직 생활은 어쩌면 저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역도 같은 개인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고 오직 혼자서 인생의 무게를 그대로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개인전이 퇴직 이후의 생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내가 단체전을 잘했으니까 대부분 다 뭐 임원 이상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 이후에 또 더 잘할 거라고 막 생각을 가져요. 근데 단체전을 잘했다고 개인전에서 잘할까요? 축구 잘했다고 역도를 잘할까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의 특징과 역도의 이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전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참고해야지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어떠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직장 생활의 경험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얼마 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갖다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직장 생활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임이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영화 보는 내내 그 영화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내 직장 생활에 그대로 옮겨와서 몰입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에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때는 딱 내가 직원으로, 그러니까 사원이죠. 사원으로 신입사원 딱 들어가가지고 관리자가 되기 이전까지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더라고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한번 해봤을 텐데. 그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뒤돌아서 하게 되면 그때까지 전전에 가야 되고, 뒤돌아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움직이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탈락이 되는 게임. 그래서 점차들 다가와서 술래까지 와야 되는 게임인데, 이게 신입사원 때 제 직장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술래가 누구겠어요? 뭐 팀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상사가 될 수 있는데, 상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잘 듣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눈치예요. 눈치껏 잘 듣고 그 의중이 무엇인가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말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읽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되돌아보면 저 신입사원 때 되게 눈치 빨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뭘 의도하는가.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도하는 바를 갖다 눈치껏 딱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캐치하고 나면은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민첩성이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민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첩성 없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도 진짜 답답해요. 저는 그래도 민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완성도보다는 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이런 민첩성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때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원일 때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제가 민첩성이 있고 눈치 빠르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적응해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직장 생활에만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0대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려면 사실은 이 민첩성과 눈치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게임이 그거 있잖아요. 5인 6각.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5인 6각. 발을 다 묶어가지고 쭉쭉쭉 걸어가서 시간 내에서 그 다음에 공기 잡기 하고 그 다음에 벽돌치기 하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 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관리자로 있을 때에 똑같아요. 뭐냐면 각각의 벽돌치기 할 사람 그 다음에 공기놀이 할 사람 아니면 제기차기 할 사람 각각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배분해주고 그 배분해주는 걸 갖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게 5인 6각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도 맞춰가지고 하나 둘 해서 거기까지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리딩해 가는 것들이 저는 관리자로 있을 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보조 맞추는 거. 그리고 자기 하나에 맡아 있는 임무에 대해서는 잘 해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에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는 처음에 그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눈치와 민첩성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되면 보조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특징을 하나를 개발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게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장 생활의 특징들이 두 번째 5인 6각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제 팀장 시절의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압축적으로. 그래서 5인 6각은 이게 단체전이잖아요. 이 단체전의 특징들이 그대로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마 약간 좀 흉측한 게임이었는데 둥글게 노래가 나면서 회전에서도 빙글빙글 돌다가 노래가 딱 끝나는 순간에 5명씩 뭉쳐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둥글게 게임이 있는데 이 둥글게 게임이 임원은 똑같아요. 임원은 민첩성, 눈치 아니면 자기 업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 적합성, 그 다음에 페이스를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노래가 딱 끝났을 지점에 내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위치에 가까우냐, 아니면 주변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의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의자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원이 되는 건, 임원이 돼서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은 행운이 없이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직장 생활하면서 대표이사 같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이제 별 중에 별이잖아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까지 들으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행운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 중에 뭐 대표이사까지 바라면서 하시면서 대표이사 되는 안 되는 고민 갖는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체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걸 다 뭉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행운까지 플러스 되니까 그 행운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단체전에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단체전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나 혼자 잘해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딱 느끼시죠? 물론 내가 민첩성이나 눈치가 있는 건 있는데 그것도 좋은 팀장이 만나가서 좋은 지시를 내렸을 때 되는 거고요. 내가 팀장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팀원들한테 좋은 지시를 내렸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임원이 되면 특히나 더 밑에 있는 조건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회사의 후광이에요. 회사의 후광 없이는 직장 생활은 별빛처럼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흔히 뭐죠?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데 조직 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단체전이기 때문에 단체전에 맞는 그 일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의 꽃을 별빛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별빛은
자기 혼자서 빛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왔던 부분들이 우리 대구의 대극권에서 빛의 찬란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아시죠? 자기만의 빛이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 빛을 갖다 빛나게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생활의 기본적인 규칙들, 룰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룰들이, 이런 룰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퇴직하고 이제 4년이 됐잖아요. 4년이 딱 되니까 단체 생활에 가지고 있던 룰,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가지고 룰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막 답답하더라고요, 진짜로. 아, 눈치 빠르고 민첩성있게 하는 것들이 퇴직 생활 이후에 나를 갖다가 도와줄 거라고? 전혀 안 돼요. 내가 누가 업무 배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팀장처럼 업무를 배분하고 속도를 맞춰가지고 가게 하는 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거기다가 임원들 이후에 대표이사 또 운이라는 걸 갖다가 퇴직 이후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운은 더 없어져 가요. 운이라는 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운들이 퇴직 이후에 점점 왜 없어져 가냐면 이 사회가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과 퇴직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퇴직 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퇴직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요 근래 많이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영하 10도 되니까. 저는 지금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딱 깨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깨서 보니까 수돗물이 똑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야, 왜 이렇게 해놨냐? 똑똑똑 떨어지게.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이, 배관이 동파된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퇴직 이후 생활에 저거하고 똑같구나. 퇴직 이후에 한파에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물방울 하나 똑똑똑 떨어져가게 그렇게 뭐 하나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부분들, 흘러가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퇴직 후에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의 회전들을 갖다가 조금씩 굴려가지고 해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동파되지 않게 해서. 이건 더 잘리게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동파되지 않게 해서. 퇴직 후의 한파가 되게 무서워요. 동파가 딱 되고 나면 그걸 갖다 다시 해동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가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다던가, 운동을 통해서 몸의 흐름을 만든다던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법들을 만든다던가, 자그마한 것들 매일 하셔야 돼요. 물이 초 단위로 똑 떨어지는 것처럼 크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하루에 한 자의 글을 쓰든지, 하루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든지,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의 소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걸 퇴직 이후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몸은 이미 단체전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전에서는 개인이 동파되지 않도록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퇴직 이후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파되지 않도록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부분들을 꼭 하시라는 부분들이 퇴직 이후의 생활의 첫째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제가 피지컬 벨기라는 넷플릭스, 이게 뭐 예능인지 다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능인지 다큐인 걸 보니까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둥둥둥 북소리가 나면서 거기에서 문구가 나와요. 인간의 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쓰고 단련한 고통의 결과물이자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퇴직 이후에 자기가 역도를 들겠다, 어떤 무거운 짐을 들겠다는 자기 몸의 힘은 자기 스스로 써야 나가는 기록이 돼야 돼요. 자기 몸에 대한 단련 없이는 퇴직 이후의 삶을 갖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개인전에서는 자기 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장 올바른 힘을 발휘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체전하고는 다르죠. 단체전은 자기 몸이 단체의 보조를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퇴직 이후의 생활에서는 이 몸이 자기 안으로 단련해서 단련된 근육으로서 기록을 몸 안에 DNA를 갖다가 입력시켜 놨고
이걸 가지고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들이 퇴직이후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뚜벅뚜벅 나갈 수 있게 자기 몸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 생활에 쓰여지는 근육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근육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 올바로 빚을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몸으로 써야 된다. 자기 몸으로 누군가의 협력을 받지 않고 오롯이 자기 스스로가 써야 나가야 된다. 이 얘기가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것도 제가 그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흑백 요리사에 보면 그 카피 문구가 이거예요. 오직 맛으로 대결한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요리사, 백의 요리사와 알려지지 않은 흑의 요리사가 오직 맛으로, 그래서 뭐 안대도 두르고 해서 맛으로만 승부하겠다. 사실 음식이라는 건, 음식의 본질은 뭔가요? 맛이잖아요. 물론 영양분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거고, 가격 부분 이런 것도 부가적인 거고, 비주얼적으로 디스플레이 된 것들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음식은 가장 기본은 맛이 없으면 요리로서의 그 가치를 잃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에도 똑같아요. 내 본질적인 가치, 내 맛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고서는 그 세계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맛이 무엇인가. 찍어보면 된장 맛인지 뭐 다 똥맛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진정한 맛을 보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그게 있어요. 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맛인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기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파를 당하지 않도록 물 조금씩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오롯이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서 직접 체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본질의 맛을 찾아가는 사람, 이게 퇴직 이후에 빛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빛날 때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직장생활의 빛이 별빛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때 빛나는 별은, 그 빛은 무슨 빛이냐면요, 반딧불빛이에요. 반딧불빛의 특징을 아세요? 별빛은 멀리서 와서 빛의 산란에서 만들어지만, 반딧불빛은 뭐냐면 자기 몸 안에 꼬리 끝에 마디 끝에 있는 데서 발광을 해서 그 발광을 갖다가 반산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가 빛을 발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생활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 안에 다른 도움의 후광이라는 것들 다 필요 없이 내 몸 안에 빛으로 발라내서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퇴직 이후에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빛을 발광하는 빛빛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빛보다 찬란하진 않아요. 근데 이 반딧불빛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자기 그 빛을 갖다가 발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별빛보다 반딧불이 내 삶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반딧불처럼, 정확하게 반딧불이처럼 살고 싶어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그 빛을 보고서 내 스스로도 위안받고 누군가가 그 빛에 대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반딧불이처럼 살고 싶다는 게 지금의 생각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흘러갈 것인가 책을 쓰면서 내가 마흔에 무엇을 해야 되고, 마흔에 그 조직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퇴직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흔이라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마흔에 단체전이잖아요. 단체전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개인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마흔에 미리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개인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아까 돌아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뭔가요? 글쓰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흔에 글쓰기를 반드시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맛이 나고 그 맛이 나는 과정들을 갖다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는 글쓰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퇴직 이후에 절대로 동파되지 않게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이미 마흔에 다 갖추고서 나오는 것만이 마흔 이후에 50이 되었을 때 자기 삶의 방향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언도 가끔 드려요. 세상의 최고의 투자처는 자기 자신이다. 맞지 않나요? 아,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투자처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최고의 투자처인데 이 최고의 투자처를 갖다가 사실은 40의 직장 생활하면서 일에, 회사에 방치해 놓고서 스스로를 갖다 개발하는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으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개발하는 부분들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의 수단으로 글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쓰기가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까지 다 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행동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갖다가 책을 읽어가지고 정리하는 단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 책상 위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써가는 거 또 다른 근육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가 내 안으로서 단련시켜 버린다면 퇴직 이후의 생활 참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 바바우스 씨가 그림 딱 그리면서 참 쉽죠? 뭐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보고서 우리가 그리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게 어렵던데 그게 참 쉽죠까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바바우스 씨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 자리에 서기 이전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마흔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글쓰기를 그만큼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50 이후에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은 반딧불처럼 더 빛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